삶의 가장 깊은 골짜기 거무스름한 가시나무 숲 앞에 섰을 때 코다는 간절히 원하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 놓인 것은 아름다운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나 있고 만질 때마다 손끝을 찌르는 거칠고 어두운 나무 껍질에 쌓인 무거운 덩어리였습니다. 코다는 실망감에 주저앉아 그 흉측한 덩어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선물을 가져온 신비로운 존재 베스퍼가 가시 덩굴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베스퍼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코다는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왜 제게 이런 끔찍한 것을 주시나요? 내가 원한 건 이런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베스퍼는 아무 말 없이 숲 너머 멀리 솟아있는 거칠고 험준한 바위산의 꼭대기를 가리켰습니다. 이 가시 뭉치를 찌고 저 험한 산까지 가야 한다면 저는 차라리 포기하겠습니다. 코다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베스퍼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이 선물은 오직 그 험한 산 정상에 도달한 자만이 열 수 있단다. 포장지가 거칠고 따가울수록 그 안의 내용은 더욱 귀한 법이지. 코다는 베스퍼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다시 한번 무거운 상자를 짊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은 고되었습니다. 가시나무 숲을 지날 때마다 상자의 가시는 코다의 등을 찔렀고 숲의 덩굴들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코다는 몇 번이고 상자를 숲속에 버려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길을 잃고 헤맬 때마다 상자의 단단한 모서리는 오히려 빽빽한 가시 덩굴을 헤치고 나가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숲을 벗어나 험한 바위산 아래에서 코다가 탈진에 쓰러졌을 때 베스퍼가 다시 나타나 그에게 맑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왜 선물을 주시면서 이런 시련을 함께 주시는 건가요? 코다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베스퍼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시련은 선물을 담는 그릇이란다. 이 가시나무 숲을 지나는 동안 내 피부는 단단해졌고 내 영혼은 깊어졌지. 다음 날 코다는 험한 산의 가파른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상자를 짊어지고 걷는 동안 그의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여 더 이상 가시에 아프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칠기만 했던 나무 껍질 포장지가 험한 바위에 긁히며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상자의 무게를 느끼기보다 그 무게가 주는 안정감의 의지에 절벽을 올랐습니다. 산 중턱에서 갑자기 거센 낙석과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험한 산이 날씨는 변덕스러웠고 코다는 몸을 숨길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메고 온 무거운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상자는 쏟아지는 돌덩이와 비바람으로부터 그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하늘이 개자 상자의 포장지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나를 찌르던 가시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황금빛 상자가 드러났습니다. 코다는 깨달았습니다. 그를 괴롭혔던 가시 돋친 포장지는 사실 내부의 빛나는 보물을 보호하고 험한 산의 시련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기 위한 보호막이었음을요. 드디어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베스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다는 이제 상자가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떠한 보석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거울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가시나무 숲과 험한 산을 이겨내고 단단해진 눈빛을 가진 이전보다 훨씬 거대하고 아름다워진 코다 자신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물입니까? 코다가 묻자 베스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난은 신이 너를 위해 준비한 축복을 보호하는 견고한 껍질이란다. 가시나무 숲을 헤치고 험한 산을 오르는 동안 그 껍질이 너를 지켰고 그 과정이 바로 너 자신을 완성하는 시간이었지. 코다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찔렀던 가시와 짓눌렀던 무게가 사실은 그를 가장 빛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축복이었음을.